출근해야지. 랄랄랄랄랄라. 영업직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김인혜 씨. 김인혜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은 물론 출장도 다니는 그야말로 차는 인혜 씨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심동체. 어느 날 고객과의 중요한 약속이 늦은 인혜 씨는 급하게 주차장을 나오던 중 사업장 내에서 사고를 일으켜 동료 직원인 효순 씨의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적잖게 파손된 동료 직원 차량과 자신의 승용차를 회사 근처에 위치한 정비업체에 입고하면서도 인혜 씨는 동료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혜 씨는 얼마 전 대물담보와 더불어 자차 담보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사고 처리 비용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년 자동차 보험료 한 푼이 아깝다는 생각에 자차 담보를 제외했던 인혜 씨. 올 초 보험사 플래너가 자차 담보를 반드시 가입하라고 끈질기게 권유한 덕에 자차 담보까지 가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사고 접수를 한 인혜 씨는 몇 분 후 보상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자차 담보는 렌트비 지급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그때서야 동료 직원과 자신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범위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인혜 씨.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매일 차가 필요한 인혜 씨는 개인 비용으로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동료 직원인 효순 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는 물론 렌터카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혜 씨는 눈물을 머금고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 70만 원가량을 자신이 직접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순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에 대해서 김효순 대리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확실하게 도와주실 거죠? 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밝아서 너무 좋으세요.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자차 사고 시에 뭐 아무런 걱정 없이 보상 처리만 받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렌트비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아, 네. 자차 담보에서는 고객 차량이 파손된 부분만 수리를 해줄 뿐이죠. 약간 서운한 감이 있죠? 네. 보험계약 체결 시 통상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설정해 놓는 자차 자기부담금도 고객이 부담해야 하고요. 네. 사고 장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정비업체로 차량 입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견인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 자동차도 핸드폰처럼 필수품이 되어서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안 되는 현대인들은 수리기간 동안 대여차 렌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때의 렌트 비용까지도 고객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 얼마 전에 그 가까운 친척분이 후미 추돌을 당해서 그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 처리를 받았어요. 근데 렌트차를 이용해도 그 친척분이 따로 지불한 금액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차 보상은 대물 보상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대물 담보와 자차 담보 모두 차량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준다는 공통성 때문에 그쵸. 보상 범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태생적으로 고객의 배상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 및 대물 담보 보상 범위가 넓은 반면에 자기신체 사고나 자차 담보 보상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자차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차량 수리만 해주는 반면에 대물 보상에서는 차량 수리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를 추가로 보상합니다. 전손 시에는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등록세와 취득세,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 비용, 심지어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까지도 일부 보상하죠. 아, 네. 대리님께서 자차 사고 시에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자, 그러면 자차 담보 범위를 대물처럼 충분하게 이렇게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예전에 판매했던 퍼유나 플러스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차 담보 보장 범위를 확대했었고요. 그런데 보장이 확대되는 만큼 당연히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요. 네. 이를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상품을 특약화해서 필요하신 고객들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그 특약 상품이 바로 차량 손해 간접 비용 담보 특약입니다. 네, 그럼 대리님께서 재밌게 강조하신 차량 손해 간접 비용 담보 특약, 이것에 가입하면 어떤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추가로 우선 고객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렌트 비용을 100% 지급합니다. 네. 단 최대 30일을 한도로 하며 고객 차량과 동종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렌트 비용을 드립니다. 고객 차량은 티코인데 그랜저를 렌트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고객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도난 신고한 날로부터 고객 차량을 찾을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렌트가 가능하고요. 한 발 더 나아가 혹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 자신, 자차 등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안심을 제고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고객분들 중에서 렌트가 필요 없으신 그런 고객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날카로우십니다. 네, 날카롭습니다. 렌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네. 수리기간 하루당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 차량의 전손 시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대체 비용을 지급합니다. 네. 차량 전손 시 보험 가입 금액의 7%를 추가 보상함으로써 네. 고객은 이를 가지고 신차의 취득세, 등록세를 지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격지에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차량 운반 비용을 2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거리까지는 무료로 견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를 초과해서 견인을 요구할 시에는 고객이 개인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가족 단위 여행이 많아진 요즘에 집과 거리가 먼 원격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 만큼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량 손해 간접 비용 담보 특약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렌트 비용, 전손 시 재반 비용, 원격지 사고 운반 비용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차 담보로는 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물이나 자차 등 물적 사고는 할증 기준이 50만 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고객분들께서 50만 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차량 손해 간접 비용 담보 특약 보험금 때문에 할증이 발생하는 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더 불합리해지잖아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과거에는 특약 보험금이 자차 보험금의 일부로 간주가 되어서 그쵸. 할인 할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이 플래너 분들과 고객들로부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해서 올해 사고건부터는 차량 손해 간접 비용 담보 특약 보험금은 할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은 김효순 대리님께서 직접 바꾸신 건가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브라보.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차량 손해 간접 비용 담보 특약. 이 부분을 이렇게 종목을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고 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좀 깔끔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깔끔하게요. 네. 차량 손해 간접 비용 담보 특약은 고보장 상품인 맞춤형, 패밀리형 등 하이카 자동차 보험과 뉴비즈니스 자동차 보험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용 자동차 보험 및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자기 차량 손해담보를 가입하시는 고객들만이 추가로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보험료 관련돼서 플래너분들이 안내하기 쉽게 정액으로 얼마다 라고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특약 보험료는 자차담보 보험료와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차 보험료가 차량 가입, 중고차율 등에 따라 워낙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특약 보험료도 계약 조건별로 상이하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 네.